온타리오주 토론토 8개 학교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한 학교에서 적어도 한 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 보건당국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학생과 교사에게 자가격리를 지시하고 진단검사를 권장했습니다. 이들 학교 중에는 놀수욕의 핀치와 베더스트 북동쪽에 위치한 더 토론토 체더 학교와 욕데일모 남쪽에 있는 단테 알리게리 아카데미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토론토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의심돼 유전자 분석 중인 사례가 71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200여 건이 늘어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문제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추가로 전염시키는 수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미만이어야 유행이 억제되는데 1.2를 기록하며 확산 추이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처럼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토론토시는 오는 7월 1일까지 야외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데이 기념식은 물론 마라톤과 프라이드, 루미나토와 주노 시상식 등은 대면으로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의 1일 신규 확진자는 다시 1,138명으로 늘고 23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 토론토에서 339명, 필 204명, 욕지역에서는 106명이 나왔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는 신규 환자가 456명 늘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외국 국적 부부의 이혼 소송도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캐나다 국적에 캐나다에 주소지를 둔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와 차량 등 나눌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남편 A씨는 2013년 7월 부인 B씨와 퀘벡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는데 11월부터 부인이 자주 한국에 머물며 1년 이상 별거하고 재산도 자신을 속이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6년 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캐나다 이혼법을 근거로 남편의 이혼 청구 사유가 합당하다며 재산의 80%는 남편이 갖고 나머지 20%를 부인 B씨가 갖도록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부부가 캐나다인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고 재산 분할도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종교가 아닌 폭력에 대한 거부 같은 비종교적인 신념도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 전역한 A씨는 이후 5년 동안 10여 차례의 예비군과 병역 동원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어릴 적 경험 등으로 비폭력을 주장하는 개인의 신념도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택시장에서 20에서 30대 젊은 층이 핵심 수요층으로 떠올랐습니다. 루알르페지가 조사한 결과 전국에 거주하는 25세에서 35세 젊은 층의 48%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4명 중 1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집을 장만했습니다. 젊은 층의 주택 소유 비율은 지역별로 알버타주가 58%로 가장 높았고 브리티시 콜롬비아 49%, 온타리오주는 44%였습니다. 비주택 소유자의 68%도 향후 5년 안에 내 집을 장만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소퍼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젊은 층의 사교 비용을 줄여 목돈을 만들게 도왔고 낮은 모기지 금리도 주택 구매로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상화된 재택근무가 부모나 친구와 함께 사는데 불편함을 주면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에 투자를 결정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 63%는 재택근무 가능 여부가 직장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습니다. 교외와 도심을 선호하는 비중은 절반으로 나뉘었는데 도심은 보행 친화도와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문화와 취업 기회가 높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로 교외는 야외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집값이 저렴하며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젊은 층이 주택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구매 시장을 늘리는데, 이에 반해 코로나 이후 방역 규제와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고령층이 급감하면서 공급은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공급량이 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3월 말까지 모더나 백신 130만 회분이 추가 공급돼 예정대로 1분기에 200만 회분 이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3월 둘째 주에 46만 회분, 넷째 주에는 84만 회분이 도착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3월에 220만 회분, 4월 초 2주 동안 150만 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는 4월과 6월 사이 모더나와 화이자에서 2,300만 회분을 공급받아 1,150만 명이 2회차분까지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량 백신이 조달되지만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까지 169만여 명이 1차 백신을 접종했고 2회차분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인구 대비 단 1.28%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방보수당은 3월 말까지도 인구의 8%만이 접종받을 수 있다며 백신 공급에 문제가 있고 접종 속도도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도 백신 접종이 너무 더디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 사이트도 3월 중순에나 가동된다며 지금까지 무슨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종자 수만 보면 다른 주보다 많지만 인구 대비 접종률은 알버타주보다 낮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보다는 약간 높은 데 그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리치먼드 힐의 한 가정집에서 가정폭력으로 추정되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8시쯤 킹로드와 영스트레스에 있는 주택 안에서 숨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욕지역 경찰이 남성 1명을 체포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론토에서 발생한 경찰 총기 사건을 수사 중인 SIU는 지난주 금요일 실종된 33세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59세 남성을 시신 훼손 혐의로 기소해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숨진 45세 게디도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 2명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백에 담아 버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어제 아침 11시 25분 온타리오주 토론토 세인트 클레어와 더프린 스트리트에서 후진하던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쳤습니다. 당시 유모차를 밀고 가던 유모가 차에 부딪히기 직전 유모차를 밀어내 2살과 5살 아동은 경상에 그쳐 무사했지만 차에 치인 유모는 크게 다쳤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아동과 82세 할아버지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경찰은 유모의 신속한 행동 덕분에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사고 직후 근처에 있던 의사와 여러 명의 시민들이 피해자를 도왔다며 모두가 영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자가 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보안 요원이 상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할팅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옥빌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을 방문한 젊은 보안 요원은 여성이 검역법을 위반했다며 현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성추행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27세 보안 요원을 체포해 강탈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바로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정직 상태인 보안 요원은 정부가 고용한 민간 보안 회사 4곳 중 한 곳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웨스트 밴쿠버에 위치한 명문 사립학교 멀그레이브의 교사가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3일 경찰에 체포된 52세 루크 라스는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있는 장소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풀려났으며,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 결국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라스는 2002년부터 이 학교에 재직했으며 피해자 중 멀그레이브 학교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슨의 재판은 3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술집 등 요식업계는 앞으로 계속 도매가로 주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술집이나 식당 등 주류 판매가 가능한 요식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주류를 도매가에 구입하도록 허용한 정부는 프로그램 만료일이 다가오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주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류 도매가 구입을 영구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소매가에 주류를 구입해온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파산 직전으로 내몰린 업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